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싱크 어게인입니다. 이 책은 애덤 그랜트 씨가 지은 책으로 다시 생각하기의 가치에 대한 책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전문성의 긍지를 느끼며 자신의 믿음과 의견을 고수하는데 자부심을 가집니다. 작가님은 지식이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이제는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나 의견은 버리고 일관성보다 유연성의 자아감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의 편안함보다 의심의 불편함을 강조하는 이 책은 작가님의 풍부한 지적 사례와 유쾌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고의 유연성 및 기민성을 촉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확신의 함정에서 벗어나 유연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전문성의 긍지를 느끼며 자신의 믿음과 의견을 고수하는데 자부심을 가진다.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질 때 보상을 받는 안정된 세상에서라면 이런 접근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데 있다. 이런 세상에는 생각하는 데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다시 생각하기에 써야 한다. 다시 생각하기는 일련의 기술인 동시에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적인 도구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저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가끔 창고에서 꺼내 녹과 먼지를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아이폰은 스마트폰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서 극적인 도약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의 혁신은 크기나 형태의 다양함, 높은 카메라 품질, 긴 배터리 수명 등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속도나 규모가 점점 커졌다. 그러나 목적이나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며 하는 말이지만 만약 마이크 라자리디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열려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블랙베리를 다시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더 열려 있었더라면 블랙베리와 애플이 스마트폰을 다시 상상하도록 서로를 경쟁적으로 자극해서 지금쯤은 스마트폰이 몇 배나 더 발전해 있지 않을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지식이 몰고 오는 저주이다. 좋은 판단은 자기 마음을 여는 기술과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에 달려있다. 스마트폰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확신한다. 다시 생각하기는 점점 더 중요한 습관이 되고 있다.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재빠르게 다시 생각하겠다. 전도사나 검사의 방식이 한층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때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접근법의 유효성은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첫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쟁점에 관심을 가지는가. 둘째, 사람들이 자기 주장에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가. 셋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만일 사람들이 그 쟁점에 관심 없거나 자기 관점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다면
보다 더 많은 논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양을 질의 신호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에게 주제가 중요할수록 논리의 품질은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 합리화의 논리를 이것저것 많이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을 때는, 청중이 자기 견해에 회의적일 때, 해당 쟁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 그리고 고집을 부릴 때이다.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기에 저항할 경우에는 논리를 많이 제시할수록 우리의 의견을 쏘아서 쓰러뜨릴 총알을 그만큼 더 많이 그들에게 주는 셈이 된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인 관심을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목적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모습을 보이고 나면 이제 거꾸로 그 사람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방금 낳은 아기에게 백신 접종을 하도록 산모를 설득할 수 있다면, 혹은 반군 지도자가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결과가 수단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쉽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때 동원되는 수단은 우리가 각자 가진 개성의 척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치자. 이때 우리는 우리가 거둔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지 어떨지만 따져서는 안 된다. 성공을 이끌어낸 방법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지 어떨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름대로 생각한다. 직업적인 경력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학교에 다닐 것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아이는 몇이나 낳을 것인지 등을 생각한다. 이런 생각과 관련된 이미지들은 우리를 자극해서 한층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은 우리에게 터널 시야를 안겨주어서 그 계획 이외의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조차도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인생 GPS를 단 하나의 목표에만 고정할 때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좋은 교사는 새로운 생각으로 인도하지만 위대한 교사는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도한다고 나는 믿는다. 어떤 교사의 지식을 어떤 학생이 수집하면 이 학생은 그날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교사의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인생의 과제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교육은 머리에 이런저런 정보를 쌓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이다. 교육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쓴 글을 계속 수정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습관이자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쌓아 올리는 기술이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